XSFM입니다. I, D, W, K. 경상북 도내에 단 하나 있던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체중 2.5kg 기준으로 그보다 떨어지는 아기, 그 외에도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분류되는 아기를 인큐베이터 치료하는 곳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때문에 줄어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 때문에 레지던트를 충분히 수급받지 못해서지만 실제로는 매년 병상마다 억대의 적자를 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게 지원금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서입니다. 물론 경북 말고 대구 시내에 대구 가대병원 등 5개 병원에 병상 99개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파악자료에만도 대구에 81개, 경북에 93개의 병상이 필요한데 없다면 말 그대로 목숨을 잃는 신생아들이 많이 나올 테지요. 연간 수십에서 수백의 아기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집중하자면 생각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단 한 명이던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병상을 늘리라는 공문을 얼마 전에 날렸을 정도로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 구성이 얼마나 더 되어야 할 것인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한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당장 계속 나올 환자와 가족이 겪을 심리적인 문제를 황급히나마 조치해줄 준비는 어디서 누가 할 것인가? 복지부 재정을 국회가 얼마나 더 넣어주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당연지정제마저 폐지한 뒤에 아무 대안도 없는 영리법인 몰아주기의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칼을 갈고 있는 정부는 사람을 당연히 살리고 봐야 하는 파트에도 돈을 적게 쓰려고 할 테니 재정 부담은 병원에게로, 질적 하락의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가도록 방치해버릴 텐데 국민이 혹은 야권이, 시민단체가, 의협이 어떤 압박을 넣어야 할 것인가까지.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많은 이들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나누어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혜택은 경북의 집중치료 대상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고위험 환자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을 늘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의례 큰 판에 대한 고민보다는 한두 가지의 불합리한 사례를 고치려다가 시작되곤 합니다. 끝까지 최초에 느꼈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수만 있다면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국정농단 사태가 있겠죠.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아이는 홀로 크지 않습니다. 사회가 키우죠.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았느냐에 따라 나라와 커뮤니티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이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먹고 얼마나 사랑받았느냐 같은 것들 때문에 말이죠. 정유년의 첫 주를 시작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서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 엄마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강은 슬슬 얼음이 늘어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가부터 얼어가고 있습니다. 가생이가 꽁꽁한 네. 한강을 등지고 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017년 1월 마지막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변함없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도깨비는 끝나도 그 알실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명작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번도 못 봐서 되게 머쓱하네요. 네,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도깨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화면 자체가 약간 인스타그램이에요. 화면이 허세로 가득해요? 네. 먹을 것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색감 자체가 네. 네. 최근에 그 신카이 마코토 필터 어플 나온 것처럼. 아, 그래요?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런 게 나왔는데, 그 신카이 마코토 필터 어플이 나왔는데, 저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처럼 내 일상을 바꿔주는. 네, 개인적으로 하일건 어플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거 신카이 마코토한테 저작권 걸렸어요. 그 허락 안 받았다가?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 풍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허락은 필요가 없는데, 네.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도깨비가 그랬다는 얘기죠. 네, 도깨비가 그 화면 자체가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색감이 아닌 색감으로 돼 있고 그 도깨비 끝나고 나오는 광고도 그런 광고가 있어요. 비슷하게 만든? 네, 비슷하게 색감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예쁜 색감으로 돼 있는.
한국 드라마 시장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나 봐요. 저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서 한국 드라마가. 저는 드라마 소리만 들려도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봤어? 그 옛날에 이제 아는 형이랑 같이 살 때 네. 밖에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막 방에서 볼륨 높이고 막 그랬어요. 누가 짜증내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어머니랑 성갑이랑 어떻게 잘 지내? 예.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광고는 도깨비 시작하기 전부터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작하는 드라마는 네.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보고 전 또 다 보겠죠. 아, 부모님 내에 다시 들어갔다는 건 끊었던 드라마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군요. 네. 네. 그 20세기 초반에 이런 때 이제 그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다가 그 왜 색감이 가장 화려한 제가 보는 미국 드라마는 CSI 마이애미예요. 네. 수요가도 굉장히 화려하죠. 네. 사무실 컨셉이 통유리인데 마이애미의 특산물은 햇빛이잖아요. 햇빛에 어떻게든 비춰가지고 다들 되게 멋있어 보여. 안 그래도 잘생긴 사람들이. 뭐 실은 조명이겠죠. 솔직히 호라시오 반장님은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그냥 기분 안 좋은 아저씨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햇살을 멋있게 받으니까 그렇게 이성적이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영국으로 가면은 그 셜록 보기 전에는 절대로 잘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배우가 컴버배치 선생이요. 네, 그 네. 영국의 우울한 날씨와 맞물려가지고 초미남이 되잖아요. 그 작은 것에 집중한 그 색감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분들이 집중하도록 두었더니 퀄리티가 올라간 거죠. 예,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고. 네. 네. 도깨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일들 중 하나.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이죠. 트럼프의 취임 다음날, 취임 당일날. 네. 온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싫다 이거! 그쵸. 특히나 이 다음날에 있었던 집회가 좀 많이 컸고, 전 세계 외신을 타고 많이 퍼져나갔는데, 이 집회의 역사를 뒤져보자면 1995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95년 10월 16일에 있었던 밀리언 맨 마치, 100만인의 행진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94년에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해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지만은 레이건 정부부터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불만이 되게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위주로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행진을 했던 겁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평화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화 시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보면은 백악관 바깥에서 이제 그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조기를 거의 따뜻하려고 태우죠. 맞아요. 저기 땔감 좀 가져와봐. 저기는 성조기도 뛰어오고. 네, 이 법원의 판례 때문인데요. 예, 성조기는 성조기를 태울 자유를 표현한다. 네. 태울 자유까지도. 아무튼 이 행사를 계기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 행사 때문에 생긴 그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네. 흑인 사회의 이제 또 다른 뿌리 깊은 여성 혐오를 이야기하면서 97년 10월 25일에 100만 여성 행진이 있었습니다. 00년에는 청소년들 총기 사고가 많아서 이것에 항의하는 100만 어머니 행진이 있었어요. 04년에 부시 전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실직한 사람들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여들었던 04년 100만 노동자 행진이 있었고요.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도 13년도에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다수 연루됐던 초대형 펀드 사기의 수사를 촉구했던 필리핀 100만 국민 행진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는 무슬림 아메리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차별은 얘기를 왜 안 하냐. 100만 무슬림 행진이 2013년에 있었어요. 등등등. 연도와 의제를 보면 상당히 앞서간 의제들이네요. 모두 이게 이제 말할 곳이 별로 마땅치 않은 손에 많이 보고 사는 소수자성이 주인의식으로 변화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다 망라한 새 버전이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2017년 1월 21일 이번 주네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다음 날에 워싱턴 DC에서 가장 크게 또한 세계 6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 여성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또 시작 단계부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변화했거든요. 이름도 변했습니다. 원래 100만 여성 행진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2013년에 100만 여성 행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또 바꿔요. 되게 여러 가지를 바꿔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워낙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집회 양상이 되게 많이 달랐지만 워싱턴 DC 행진에서는 여성 문제는 가장 큰 깃발이었고 그 밑에 매우 다양한 수십 년간 나왔던 소수자 문제들이 모두 여성 문제 아래에 모여서 이야기되는 자리였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성소수자도 있었고 유색인종도 있었고 유색인종 여성 얘기, 이민자 얘기, 장애인 얘기, 핍박받는 종교신자, 심지어는 일부는 트럼프의 집권 때문에 복지 혜택 축소가 예상되는 제대 군인들도 참여를 했었다고 하죠. 네. 5만 사람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네요. 얼핏 보면 되게 큰 단일 대우 같은데 한 가지 현상에 집중을 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지다 보니 되게 많은 의제들을 잡아먹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들을 꺼내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초의 그 알실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보육입니다. 광고를 듣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구분하느라 힘드셨던 진선미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 이름이 박영선인 보좌관님. 이분의 잘못은 이름이 박영선인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의원실에서 근무를 또 하신다는 거. 그것도 잘못이죠. 네, 그 두 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집 순댓국의 박영선 사장님 이러면 헷갈리질 않는데 네. 박영선 보좌관님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이름이 박영선인 박영선 보좌관을 다시 한번 모실 건데요. 지난주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이 이제 산통 깨져서 그것을 바꾸느라 개고생했던 이야기.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위기질서 바깥에 있었던 근로자들, 국회 근로자들의 힘이 있었다는 부분도 강조가 됐었죠. 진짜로 그 어린이집 보면 짜증나는 거는 한 몇 년 보내서 개고생해가면서 그 어린이집을 바꿔냈다 치죠. 네. 그럼 꼭 이사를 간다. 애가 다 컸거나. 박영선 보좌관이 이제 좀 정상화된 국회 어린이집을 빠져나와서 동네 어린이집으로 갔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되게 서러운 게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그 재선에 실패해서 그죠. 네. 동네로 갔더니 맞습니다. 2탄이죠, 2탄. 네, 시즌 2. 네. 원래 시즌 2는 이렇게 시즌 1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네, 배경이 바뀌잖아요. 예, 꼭 런던에만 있으면 안 돼요. 네. 광고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면역 감염 반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매일 들려오는 대형 추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 뉴스. 아직 블랙박스를 달지 않으셨나요?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낮춘 미르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사는 물론 전국 50개 공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AS, XS몰에서 구입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AS 기간 연장 서비스까지. 이제 선택하세요.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네. 사실은 저도 헷갈렸습니다. 박영선 보좌관님을 소개를 받을 때 네. 진선미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이라는 말을 제가 한 10번은 들었는데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언제 시간이 난다고요? 다시 물어보면 헷갈릴만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출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박영선 보좌관이라고 검색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망하죠. 그렇죠. 박영선 의원님의 보좌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선미 보좌관 박영선, 진선미 의원실 보좌관 박영선 불가능해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구글에 그 박영선 보좌관이라고 검색하면 사진 제일 먼저 뜨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건 구글이 센 거다. 그래가지고 네. 얼굴만 확인했어요. 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네. 이거 재밌네요. 한국의 어린이집이 겪은 풍파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썰이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의 진선미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님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이에요. 국회 어린이집이 얼마나 헬이었느냐. Fire in the hole. 그렇죠. 네. 어떻게 그 해처리에 사회부로 진화를 했는가. 그 사이에 국회에 있던 노동자, 즉
아이들 부모님들이 네.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고 어쩌다 보니 우리 업장이 이제 입법기관이라 네. 거기에서 바꾼 법이 바로 그 50m 앞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었다. 그것을 또 목격할 수 있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뒤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모신 박영선 보좌관은 18대 때, 17대 때 들어오셨죠? 네, 17대. 네. 탄돌이는 아니지만 네. 예. 노회찬 의원실에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에서 4년 동안 복역을 하시다가 예. 그다음에 이분이 잘 아시는 노원병이셨죠? 그때 네. 노회찬 의원이 우리 잘생긴 어떤 분에게 지셨어요. 아주 기만장 차이로 지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좋아진 어린이집을 두고 국회를 나오셔야 했어요. 학부모 박영선 보좌관께서. 그래서 동네에 가셨어요. 그러기네요. 싸우기는 다 싸우고 나오셨네요. 네, 싸울 거 다 싸우고 이제 의원님이 떨어지셔서 네. 민간인이 된 거죠. 어린이집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재선 실패. 네. 아이들은 울상. 우리 엄마네 사장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지역구로 가셨어요. 그냥 동네 어린이집에 가셨어요. 그렇죠. 동네 어린이집도 집하고 먼 곳에 어린이집이어서 집 근처 어린이집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경쟁률에 몇백 대 1을 뚫고 뭐 이렇게 흑석동에 사는 예를 들면 상도동까지 어린이집을 가는 우리 네. 동네로는 도저히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박영선 보좌관님이 그러셨어요. 네네. 그 동네에 그때 애 많았죠. 요즘은 줄어들지만. 그죠? 이게 이제 18대 총선이 6개월 남았다. 네. 그때. 우리 사장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동네 어린이집 줄 서야지? 그러기도 뭐하고 그냥 강을 등진 채로 내가 선거운동을 하겠어. 제가 보기에 그 줄은 그냥 당선되시자마자 서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 줄. 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된 채로 네.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이사를 가면 그 아이가 갈 어린이집은 멀고 멉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국회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국회 어린이집을 바꿔놓고 동네 어린이집을 가니까 어떠셨나요? 이제 첫째는 국회 어린이집을 마쳤고 네.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죠. 네. 민간인 신분이 돼서 집 근처 10분 이내로는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15분 정도가 됐을까요? 언덕 고개 넘어 네. 다른 동네로 어린이집을 다녔지요. 그나마 운은 좋아서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긴 했어요. 이거 이건 실례 아니잖아요. 구공립이었어요? 구공립이었어요. 아이고 좋네요. 네. 거기서도 또 저한테 사건이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의치 않게 총선 이후에 네. 였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우리 동네 어린이집이 괜찮은 어린이집으로 멀리까지 보냈는데 네. 원장들이 일시에서 그 학기 중에 5월달을 끝냈는데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묘합니다. 예, 28개 국공립 어린이집,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중에 18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다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왜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반에 직접 교육에 영향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원장님이 바뀐 안 거니까? 했는데 네. 원장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웅성웅성대고 교사들이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거는 바로. 그건 또 학부모님들이 파악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만 그 전에 그 어린이집에 다녔고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기 때문에 직장이 여의도니까. 보좌관이란 잠만 자죠. 집에서. 네네. 그래서 동네 구성에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엄마들과의 연대나 커뮤니티가 없었고 또 직장맘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없었는데 좀 이상해서 그냥 시민, 일반 민간인 시민의 한 명으로 이게 좀 이상해. 왜 내가 이 어린이집 그래도 괜찮다고 평판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 엄마들 카페에서 네. 이 어린이집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 보고 왔는데 원장들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이 원장님은 아예 사표를 내고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원장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만두기로 한 날 원장님 어디 좋은 데로 가시나요? 뭐 이랬더니 아닙니다. 그만두고 나갑니다. 다른 데로 발령도 안 가요. 했더니 다른 데 가라는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긴 말은 못합니다. 중요한 힌트를 주고 가시네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 물어볼 엄마가 없는 게 우리 동네도 아니고 다른 동네까지 어린이집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보통 그 사망 플래그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집에 가서 뭘 하고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금방 죽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게 돼요. 아, 요것도 되게 중요한 힌트, 키포인트인 게, 생활의 리빙 포인트인 게, 우리 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돼서 분위기가 이상해. 네. 그래서 원장님도 한번 대화를 섞어봤어. 근데 자꾸 의문스러운 얘기를 해.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교체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셨어요. 네. 거기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러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궁금한데 물어볼 길이 없고 구청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왜 바뀐가요? 뭐 평가가 여기가 이상했나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줌마는 알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뭐 때가 됐으니까 바꾸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따 이런 건방진. 아니 그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공무원분들이 네. 동네 학부모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누군지 모르고 말했다가 지금 아니, 말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왜 이 동네 태도가 문제였던 거야. 이 동네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될 만큼 무슨 비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궁금하잖아요. 국공립 원장님들이 담합을 하긴 어려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군요. 이건 일반 시민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시민으로요. 그러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네, 과정이에요. 누구든 할 수 있는 저도 그 거죠. 얘기예요. 네. 나는 그냥 시민이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 정부 사이트에 우리 동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물어봤어요. 이유 그리고 인사 규정 그리고 평가 기준 뭐가 있었는지. 어디가 쉽나요? 네. 네? 어디가 쉬운가요? 그런 거를 그냥 이제 궁금한 걸 1, 2,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쉽답니다. 몇 가지들을 어린이집별 이렇게 규모나 차이, 그다음 예산 이런 것까지 이제 붙여서 그거는 약간은 전문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1, 2, 3은 그냥 쉬운 질문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인사 기준이나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조례로 있는가, 그 위에 조례로 있는가, 원장 바꾸는 인사 규칙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어린이집원에 대한 평가가 좀 지수가 낮았었나 평가 인증 같은 것도 했던 때라 낮았었나 뭐 이런 것들 자료 요구를 정보공개 청구로 했더니 이제 시민의 학부모의 한 명으로 했더니 일주일 있다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혀서 어디가 뒤집혔을까요? 교육청일까요? 시일까요? 구일까요? 구에서 구가 이 아줌마가 도대체 어떤 아줌마인가 라고 하더니 막 특수요원이야. 사람을 되게 많이 죽여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당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법을 조금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상황의 아줌마였던 거죠. 동네 아줌마에 맡긴. 동네 아줌마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는. 내가 궁금한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그러니까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잘했는지 뭐 이런 상황, 그다음 뭐 위생점검이나 무슨 점검 평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주민등록번호도 이번에 요즘은 바뀌어서 앞자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또 노답인 거예요. 어땠습니까? 노답이 뭐라든가요? 이 20몇 개의 원장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이걸로. 비대위. 바뀐 원장들을 모아놓고? 예. 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소한 정보공개 청구를 가지고 그냥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건너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실명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누가 했는지. 예를 들면 법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민원인이 예를 들면 제가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 사망진단서를 뗐다 이런 거를 다른 분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이렇게 관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니 당사자들이 반대 서명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지 말자라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들었어요. 듣고.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났는데 바뀐 새로 오신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저를 불러서 막 좋은 이야기 하시더니 나중에 혹시 뭐 정부 측에 그분도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자료 요구한 게 있으시나 봐요. 저희 혹시 그거 취소해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면담을 요구해가지고 총대를 맸군요, 그 원장님이. 네, 제가 다니는 원장님. 네. 취소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길래 제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시민이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 원장쌤에게 원장선생님 이거는 법으로 누구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아닌 다른 학부모도 할 수 있고 다른 아빠도 할 수 있고 다른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국민 누구든. 그리고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알려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누가 이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당사자에게 알려줘 버리면 저는 이제 이 정도는 좀 겪어낼 수 있는 네. 학부모지만 다른 엄마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면은 제가 거꾸로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법으로 이 유출한 당사자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차 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학부모님이 조심. 네. 그러니까 그 윤세민 기자가 해준 얘기 맞아요. 요즘 그 말년에 덴젤 워싱턴 선생이 나오는 영화 보면 다 이런 식이죠. 네. 그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고 막 굴었는데 자기 조직원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한테. 그 베스킨라빈스 경품 당첨된 변호사 같은. 네. 본사 에어컨 뛰어가고. 예. 그러니까 뭐 네. 지난번에도 뭐 기내 항공기에서 뭐 네, 하신 네, 분도 네. 옆에가 삼성 직원이었고 뭐 그랬다고. 옆에가 리차드 막스. 리차드 막스. 돼 있었고. 네. 취한 김에 사인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공식 그 청의 최고인 분의 이렇게 비서실장님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과를 받고 네. 이제 했고 그건 이제 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거에 대해서는 그 건이고요. 추가적인 안 네. 했고 사과를 받고. 다만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결국 원장님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 이미 원장 발령을 냈고 취소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로 인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원래는 국회 어린이집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싸워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문제는 피곤하죠.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도 했고 이게 전문가들의 비애예요. 피곤한데 눈에 자꾸 보여.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온라인 엄마들의 힘으로 네. 200명 이상이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난 거는 3분이고요. 네. 온라인상 이렇게 동네 카페, 네. 제가 어느 동네라고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어머니들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되는 동네였어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카페에 저도 가입을 해서 다 있어요. 예, 예, 동네마다 동네마다. 예, 그 중고 벼룩시장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번개도 하고 뭐 88년생 모임 뭐 네. 90년생 모임 엄마들 모임 이렇게도 하고 88년생 90년생이 엄마들이구나. 그때는 학번이었을 모르겠다. 네네. 지금은 엄마지. 예. 그래서 그 카페에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등급을 채워가지고 등업 신청을 하셔서 네, 등업을. 네. 댓글 30개.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해 그 좀 이상한 거 갖고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들이 쭉 오고 막 비밀 메시지들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한 분은 이제 외국인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곳인데 네. 여기 원장쌤하고 이제 겨우 한국말 일본에서 오신 분, 러시아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이분들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고 이제야 좀 어린이집 한국 문화에 적응해서 원장님하고 유대가 됐는데 그 원장이 쫓겨나게 됐다라고 막 펑펑 울면서 제 개인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쪽지 주고받고 뭐 이렇고 하면서 구청장 면담도 그때 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좀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중요한 거는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겠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엄마들 카페, 동네 카페에 네. 좀 많이 이상하고 정보 공개 청구 결과도 투명하지 않고 네. 뭐 이래서 엄마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하자. 두 번째 연판장. 네. 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동네의 어린이집들을 한번 실사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내가 이런 건 쓸게 엄마들이 좀 도와주라. 200명을 모아주라. 네. 라고 했어요. 한 3일? 4일 만에 순식간에 200명의 서명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 엄마들이 불만은 있는데 방법들을 모르다 그렇죠. 보니까 살짝 저는 제시를 했는데 저보다 또 훨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길만 좀 안내했고. 그러면 기존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드시는 거죠. 그렇죠.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울 알린스키의 전략입니다. 이런 조직화. 예. 그래서 저는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문제가 있고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명확히 몇 가지는 또 짚어졌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이거는 정말 좀 부패와 연관된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납품의 문제랑 뭐 이렇게 네. 좀 한 기관에 어린이집 28개가 한꺼번에 납품을 하는데 이 기관이 구의회 뭐 의원인 거예요. 구의회 의원 내 회사.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였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애둘러 피해 가십니다. 예. 그럼 아무개 아니면 의원이라고 이제 해두죠. 뭐 복지재단 이사장님. 뭐 이런 형태의 이 지역 내에 좀 이렇게 그분의 회사 제품만을 다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뭐 이런 범인이네. 것들이 그러면서 그것들을 감사 청구를 하는데 엄마들이 좀 전 동네 엄마들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그 엄마들이 그 낮에 번개로 막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가지고 저 60명 받았고요. 저 40명 받았고요. 해가지고 200명이 아니라 480명 이상을 며칠 만에 금방 모아주셨어요. 그 지역 유지를 활용해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등업을 해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다 모아주신 거를 저는 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카페에서 몇 시에 제가 수거하러 갑니다라고 했더니 한 5분이 이렇게 서명 용지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야당 정치하시는 분도 같이 힘을 좀 실어주셔서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했었죠. 그래서 감사 청구했고 감사 청구 결과 시정 사항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동네 아줌마로서 민간인으로서도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들의 문제점들 좀 불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경로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 뭐 구의원, 시의원들 뭐 이런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직접 연관됐으면 이분들의 반대되는 경쟁자였던 출마자들과 같이 이슈 제기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감사 청구도 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게임 택틱이네요. 저쪽에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반대자를 찾아와서 설득하고. 그 조성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경쟁사를 이용해라. 최고죠. 예. 신세계가 싫으면 롯데를 사라. 그냥 경쟁사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좀 개선이 됐지요. 그리고 그냥 원장이 다 바뀌었다는 처음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거는 그냥 궁금할 수는 있어도 넘어갈 수는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하고 생각했더니 더 파보니까 팀워크를 많이 맞춰야 되는 외국에서 오신 1.5세대에서 2세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상한 납품 계약 같은 것들이 줄줄이 걸려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동네 원장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도 학부모들의 목소리 이게 그냥 하다 보면은 서울시 감사까지 나오는 거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네 엄마들도 커뮤니티 속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 이야기를 하자. 말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로가 일정 부분은 트이는 거죠. 못해도 480명 정도가 480분은 그걸 아시게 되신 거죠. 예. 이 동네 이 커뮤니티는 나중에 협동조합으로까지 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잠시. 저도 이제 출자금 온라인 속으로만 보고만 있다가 출자금도 내고 그래서 박 시장님이 최초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협동조합도 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 요행이 협동조합 매니아기 시장이었죠. 네. 2008년, 지금도. 2009년 이때쯤. 네. 그리고 또 그 맘카페. 맘카페 가면 또 좋은 점이 다른 지역의 맘카페에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더라라는 소문도 대병 빨리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하셨던 게 분명히 어딘가로 퍼져 있을 거라. 예. 부모님들의 커뮤니티 혹은 위원회가 더 강해질 수 있던 계기 같은 것들을 좀 들어봤어요. 예. 그럼 그 뒤에 납품 계약 같은 거 좀 투명하게 한다거나 정보 공개를 뭐 의무화한다거나 뭐 시의회, 구의회 차원에서 그런 조례가 통과되고 뭐 그런 사례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제가 이제 향후 모니터까지는 못했는데 일정 부분은 동네에 그 이후에 어린이집 문제 제가 그 이후로 셋째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크게 뭐 신경 쓸 일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 동네는 뭐 구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 동네 어머니들은 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동네잖아요. 뭘 못하죠.
그 잇몸하고 자동차하고 어린이집은 신경 안 쓰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특별하게 건강한 신경을 거예요. 쓸 일들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막 이렇게 뭐 봐야지라고 쳐다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도 다른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직업 보좌관인데 어떻게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엄마로서 그냥 맡기고 오고 잔소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특별하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꼭 이런 분들이 문제 없는 장사하는 거 안 거죠. 좋아하신다 그래요. 네. 네. 왜 이 사례가 마음에 드냐면 국회에서 바꾼 얘기만 들으면 국회에서만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국회니까 바뀐 것 같잖아요. 네. 지역 사회도 할 수 있다. 네. 꼭 이런 어쌔신이 없어도 그렇죠. 그냥 방법을 듣고 따라하면 못할 것은 없다. 네. 그리고 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건너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몇 분만 지나면은 알만한 분들, 해봤던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를 좀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Oh, you got it right. 물론 우리 아직 불만이 많지만 네. 지금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고작 엄마 한 사람의 육아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시즌 1, 2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배경이 바뀌어요. 네, 보통 악당들이 변하고. 영화 1, 2가 그렇잖아요. 1에서 이제 군인이 막 영웅적인 이렇게 막 한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에서 뉴욕을 작살내고 2에서 도쿄를 작살내요. 그러니까 2에서 이렇게 은퇴한 용사로 쉬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서.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지금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조건이 현재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그것도 모법이 아니라 그냥 령이다. 시행령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 법이 도입이 됐어요. 뭐예요? 그 엄마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네. 그래서 맞네. 그러니까 국회 어린이집도 9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이 통과하던 시점에.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점이 모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모법이면 더 문제일 정도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문구 속에서 보육은 엄마가 여자가 여자만 예를 들면 직장에 아빠는 아이가 없나요? 어딜 남자가 보육이야라고 말하고 있네요, 법이. 그러니까요. 왜 보육을 아빠 기준, 엄마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지. 그러니까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으로 해놓고 남자 여자를 합한 거는 상시 근로자 500명.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이 있는 회사만 어린이집을 만들라는 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도 문제점이 보이고 일단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현실로 생각을 해도 뭐 여성분은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남성분이 큰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못 맡기네요. 그렇죠. 지금 95년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건 거의 안 바뀌었다.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법도 아니죠, 령이죠. 령이 바뀌지 않아 와서 지금 보육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그래서 민간에서 많은 부분을 보육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책임져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점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면서 또 민간 어린이집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맞아요. 투자하고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급여 못 줘서 근데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말 5명 남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어린이집을 폐원해요. 이 아이들 여기서 5년 키웠는데 그래서 적자가 나도 원장이 혼자서 원장 한 명 체제이면서 봐주는 민간 어린이집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운영되고 있긴 한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들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대폭 늘어나야 맞는 거고 네. 그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중에 경쟁자들이 또 직장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맞벌이로 하는 엄마들도 많지만 그냥 집에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남편은 회사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 우선순위 이렇게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직장 어린이집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직장에서도 어린이집이 있으면 네. 직장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면 일정 부분 국공립집에 집중되는 문제도 해소되고 네. 작년 2, 3분기에 나왔던 되게 사람 보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이슈였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보육 관련된 대책이 취업한 부모 네. 그것도 엄마죠. 네네. 이게 구시대적이야. 취업한 엄마들과 취업 전업주부인 엄마들 사이를 갈라놓는 정책을 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직장 엄마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아침 출근해서 밤 퇴근하는 엄마를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영업 엄마, 프리랜서 엄마, 파트타임 엄마, 시간제 엄마 다양하거든요. 정규직 중에서도 시프트 때문에 밤에만 일하는 엄마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잠깐의 육아를 맡고 있지만 이 엄마는 경험이나 해왔던 것들을 다시 또 해보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취업 준비 엄마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쉬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엄마입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직장을 준비하면서의 자기 교육도 필요하고 뭔가 학원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빠 빠져 있는 게 제일 웃기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녀의 직장, 사람의 숫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아빠들이 많은 직장에서는 왜 어린이집을 적극 설치를 안 하는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도 이제 이후로 법을 좀 더 이번 출연을 계기로 좀 손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래요? 200인, 300인 이것들은 기준은 대폭 낮춰야 되고 남녀라는 의미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빠들이 어린이집에 손잡고 오고 아빠들이 그러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아이와 같이 퇴근을 하고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 일자리로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업장으로만 하는데 저는 블럭 건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17층 건물에 회사는 다 달라요. 그렇죠. 회사는 다 다른데 여기에 지금 상주 인원이 1000명은 되지 않나요? 지금 훨씬 넘죠. 이 건물 하나가 매겨 살리는 식당이 한 5-6개 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멀리서 오는 중국집하고 커피숍하고 다 합하면 먹는 걸로만 한 10대개의 가게가 이 건물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몇천 명이에요. 그럼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제 마음의 고향 구디 가디에 가보시면은 이 건물의 몇 배 되는 건물들의 굉장히 많은 사무실들이 따닥따닥. 땡땡땡 타워 1, 2, 3, 4, 5 이런 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나 집단으로 되어 있는 비슷한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전에도 많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블럭별로 이렇게 지구화된 블럭별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근데 사업자들은 다르지만 이 형태의 법이면 한 회사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요. 한 회사가 몇백 명을 고용해야만 가능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시행령에 이렇게 2개 회사가 하나의 어린이집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2개 회사, 3개 회사들이 집과 직장이 너무 멀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지역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출근을 하는 길이면 아이와 같이 출근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 그거 꿀이네요. 네. 해서 그 블럭에 어린이집을 그 구청장님과 그 사업자주들과 설득을 해서 300명이 아니어도 비슷한 의류업계, 비슷한 전자업계, 비슷한 무슨 네. 관련한 뭐 출판단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들을 직장화로 해주게 되면은 그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들이 정부 지원도 있고 직장 내 사업주들이 돈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급여의 후생복지에 대한 것들을 네. 그 이것도 하나의 어차피 예, 저 4대 보험 대책으로. 나가는 거 얼만데 거기에 좀 붙여서 내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더 좋다고 광고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법에도 상시라고 돼 있어요. 또 상시. 예.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 중에 보면은 정규직만 우선순위를 두는 맞아요. 경우들이 그거 그지 같은데 있어요. 맞아. 실제 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대학도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이. 그래서 상시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상시 이 회사, 이 건물, 뭐 이 위치에 늘 상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이 직장 어린이집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위치적이고 그 직장이라는 곳이 이 그쵸. 위치에서 근무하는 네, 사람들인 네, 거잖아요. 그 노동자성만 네. 인정이 되면 되는 거죠. 네. 정시 출퇴근. 네. 네. 그래서 뭐 무기계약직이든 연봉제든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직장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게 된다면은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보육 문제로 애를 못 낳고 맡길 데 없고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막 나가게 되는 게 지금 방송 보좌관님 해주신 말 중에 제일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저 같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거대한 규모의 오피스텔은 그냥 이건 뭐 어떤 의미의 속지제랄까요? 건물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냥 그 건물은 법적으로 그 건물 하나에서 어차피 뭐 오피스텔은 다 회사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웬만하면 다 어린이집 운영하도록 근데 그게 속지제야. 그래서 이거를 뭐 보육권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줘. 그러면은 이 건물에 허구한 날 옥상에 앉아서 껌만 씹고 있는 사람이 있다 쳐. 그 사람도 일정 비용을 어떻게든 세금에서 충당하고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어른이 부모가 나와서 있는 삶의 터전이 근처에 애가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정도 가치 지향만 있다면 괜찮은 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시행되면은 구디 사장님들 우는 소리 듣고 싶네요. 근데 그 국가나 정부 정책이 진짜로 보육 문제만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본인 가족들만의 정말 그 직장을 그만두는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이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애를 셋이나 키우면서 직장을 좀 3D 업종에 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해요. 다들 어떻게 키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물어들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갔다 와서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의 급여의 일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좀 뭐 특수한 경우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보면은 어린이집도 엄마가 뭣도 엄마가 모든 이 고충을 갖고 있으면서 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애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왜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치면서 아이를 다 키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인생을 바치는 것도 바치는 거고 생계에 굉장히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주째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 발상만 조금 전환을 하면은 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직장 어린이집의 개념도 좀 바꾸고. 우리 사무실 1층에 어린이집이 되게 좋은 게 있으면 어느 아빠든 애 데리고 가고 싶겠네요. 그렇죠. 네. 누가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그 건물에 예를 들면 직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앞에 아파트를 전세내서 아파트 2동 가까운 아파트를 2동을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뭐 여의도에 뭐 M본부는 근처에 아파트를 이렇게 1층을 앞에는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에 야외 놀이터가. 그러니까 아파트의 1층에 2동을 이렇게 빌려서 이제 사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 어린이가 놀아야 할 놀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놀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형 빌딩에서의 한계이긴 한데 그것도 예를 들면 대형 빌딩을 지을 때는 무조건 놀이터를 만들어라. 어린이집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뭐
평균 규모의 몇 층 이상이면 몇 명이 상주 근무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짜내면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임대 목적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 네네. 우리 건물 옆에 마포지구, 망원지구 한강공원 가는 길에 어린이 놀이터 있어요. 네. 50m 거리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맞습니다. 네. 그걸로 퉁쳐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네. 그걸 살짝 개조하면 되죠. 네.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리고 되니까. 출입구 계단 하나 놔주고 애들 가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바꾸고 좀 창의적으로 하면은 네. 정말 국가가 어린이집 문제만은 보육 문제만은 책임지고 하겠다. 네. 이렇게 사업주들이나 건물주들에게 일정 부분은 이건 사회적 책임이다. 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신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면은 여성 중심의 보육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보육을 담당하는 부분도 아빠들에게도 네. 많은 부분 함께 책임져서 해결해야 되는. 네. 출근하면 직장에 가면 어린이집이 있다. 데리고 가자. 그쵸. 이런 네, 것들이 네. 문화화도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이제 뭐 상시 근로자, 여성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들은 반드시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국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럴 때 의원님 이름 파셔야죠. 네. 저희도 열심히 우리 사장님이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날도 있네요. 네. 진 의원님,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네. 이제 여성 아동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높으시고 많이 해왔어요. 네. 어린이 안전 문제나 놀이터 문제나 아이들의 참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계셔서 네. 제안하시면 의원님도 흔쾌히 하실 만한 법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행위에 있다고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지화된 곳에는 진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건물과 지금 뭐 공공산후조리원도 시도하고 했는데 뭐 청년수당도 해봤고 했는데 어린이집의 문제에 있어서만 좀 잘 안 풀려요. 민간, 뭐 직장, 국공립, 뭐 다양하고 사회복지시설 다양한데 좀 안 풀리는 것들이 이런 형태로도 새로운 방법으로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나오셨으니까. 당 차원에서 이런 보육 문제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당의 이야기를 여쭤보니 볼륨이 작아집니다. 네. 보육 문제에 있어서도 당에서도 그 열심히 정책을 준비하고 마련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민간 그다음 국공립 그리고 유치원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들을 논의하는 구조들 그다음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계속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 특히 더 그런 게 영유아 관련된 정책 이제 물어보고 이제 질답 같은 거 뭐 사실은 뭐 판에 박힌 쇼입니다만은 왜냐하면 또 정책 토론 이런 거는 죽어서 신경 안 써요. 다른 거 신경 쓸 때 투여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보고 있으면 안 그래도 저 정책 얘기할 땐 답답한데 정책 공약 얘기할 땐 답답한데 제일 답답할 때가 보육 얘기 보고 있을 때. 그렇죠. 네. 아무도 비전이 없어 보여요. 길은 있다는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일하는 분한테서. 예. 물론 고려점은 굉장히 많긴 하겠죠. 물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렇죠. 좀 다양하게 생각들을 제 이야기 말고도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네. 그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육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영유아 문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에야말로 국회 어린이집에서 좀 굴러 먹어 보신 부모님들이 당내에서 좀 활약을 해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뭐 소모임이라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숙제를 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계신 그 국회 내부의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느끼는 바도 또 따로 있겠네요. 네. 현재 맡기고 있는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지점들을 저와 다른 지점들을 또 보고 개선안을 내어놓을 수 있겠죠. 네. 처음에는 확실히 제가 아직 이제 아이를 안 가져서 더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정책의 연구와 토론, 시뮬레이션 2반 단계에서 애 키우느라 개고생해본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라고만 쉽게 생각했다가 방송 준비 일주일 전에 10분만 더 생각해보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졸업했거나 그때는 목소리가 작았거나 졸업한 뒤에는 내가 그때 애 키울 때 뭐가 힘들었더라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한다.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애를 셋을 키우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60대 70대 넘어가면 애는 원래 개고생하면서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세가 되시면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내가 안 죽은 것은 그럴만하니까. 그렇죠. 네. 전쟁은 원래 개고생하는 거고, 애는 원래 개고생하는 거고, 밥은 원래 개고생하는 거고. 근데 로스템프는 원래 개고생하는 거고. 저그는. 근데 지금 세대는 이 문제의 절벽에 막혀서 다른 문제도 많지만 이 문제의 절벽에 막혀서 애를 안 낳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정치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예. 네. 희망이 있는가를 돌아보다가 우연히 밟혀서 여기까지 끌려오시게 된 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이셨습니다. 이분께 막 뭘 제보하셔도 박영선 의원만큼의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실에서 제일 센 분이고 국회짬상 당내에서도 밀리지가 않는 보좌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게 맞죠? 그리고 네. 오늘 방송으로 이제 캐릭터도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믿음직한가. 네. 무쌍이시다. 더 무서운 거는 점화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이집계 사울 알린스키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다른 일정 되게 많으실 때 원래 사장님이 바쁘면 뒤에서 왕언니 왕아저씨가 제일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또다시 뵐 걸로 알겠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2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안쳐가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네. 박영선 보좌관께서 가셨어요. 네. 손희상 선생이 좋아하는 가신 거 말고 댁으로 가셨어요. 댁으로 가시는데 가시면서도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가셨어요.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네. 왜냐면은 저 때까지 이제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호봉 올라갈 동안 국회에 살아남아 있는 여성 보좌관이 매우 없다. 거의 없다. 네. 라는 말씀을.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니죠.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도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우리 무슨 처음에 여성인데 이제 장군이 처음 나왔던 병과는 간호였어요. 장군님의 성함을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분이 여성 장군이 더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개진심인 게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게 심심하거든. 그죠. 별들 어디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그래도 준장짬에 소장짬에 힘든데. 그렇죠. 업무에 있어서도 이제 얘기 나눌 동급의 인사가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편도 있어야 되고요.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더욱이 신경민 의원실에서 내놨다는 법안, 어린이집을 상시로 설치해야 되는 업체의 직원 수를 300명으로 줄이고 부모의 성별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뒤로도 갈 길이 산더미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살다가 처음으로 이러면 애 키워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으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전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열량 나트륨을 섭취하러 1층에 내려가잖아요, 식당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짱 고나트륨. 물론 안승준 군처럼 그 아이한테 좋은 것만 집에서 맨날 먹고 앉았는 사람은 그러다가 나와서 나트륨과 이제 MSG를 좋아 죽어. 안승준은 맨날 밥 한 공기 더 달라 그래요. 그 찌개 얼마 남았다고 싹싹 핥아 먹어. 근데 우리는 맨날 먹으니까 나트륨 진짜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겨. 그 내 애를 점심때에도 만나고. 그렇죠. 점심때 내려와서 잠깐 보고. 그러면 내가 낮잠 스킵하고 가서 애랑 놀다 오겠네. 그죠. 예. 근데 애가 낮잠을 자고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애가 아빠를 싫어하겠지? 그렇구나. 그럼 괴롭히지 말고. 네. 뭐 끝날 때. 네.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진짜 그런 애 아빠, 애 엄마 많으면은 나오는 시간에 출근하고 가는 시간에 퇴근하고 맞춰서 한번 업무 스케줄 짜보겠네. 그쵸. 그리고 이 남자 직장, 여자 직장에 모두 그 어린이집에 있다는 것은 네. 부모님이 그 두 가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잖아요. 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격일제로 데리고 가든가.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 직장은 멀어. 아버지 직장은 가까워. 근데 아버지 직장은 업종 특성상 남자만 있는 직장이야. 그러면 먼 데까지 애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둘 다 있으면 비교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착이 잘 되죠.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취업의 성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능력 있는 여성 보좌관들이 직장 잃을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까 박영선 보좌관께서 서러워하신 문제들도 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면은 노동 환경에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살인적인 야근이라든지 경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퇴근 이후에 있는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모든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의 아이가 있다면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볼 계기.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예. 이런 대단한 얘기를 했어요. 설날 특집으로. 원래 설날 특집은 저 손아람 선생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는데 관리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다. 네. 네. 손아람 선생을 꼭 앞으로 그 사람이 나오면 방송이 무조건 망한다거나 영원히 안 내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설날 기획이 작년보다 더 나아졌다. 그렇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능 나간 게 너무너무 싫다. 아니, 난 걔 잇몸이 싫을 뿐이에요. 말하는 대로 말하게 두지 않겠다. 그렇죠. 막 나불대게 하진 않고 싶어요. 네. 근데 오늘 박영선 보좌관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21세기 한국의 보육사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영웅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는 자꾸 소문난다. 박영선 보좌관 같은 엄마 아니어도 다른 많은 부모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다음 서버 한가운데로 끌어올렸을 것이고 네이버 서버 한가운데로. 네. 그것이 퍼져서 사례가 되어서 보육시설 나아가서는 교육청, 구청, 군청, 시청, 도청에 이르기까지. 예. 부모님들 목소리가 전달되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워킹맘들이 많다는 건 일하는 여성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거는 제가 아까도 일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사회적인 절차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그럼요. 비해서. 네. 네. 그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노력해온 결과가 지금이다. 네.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적으면서 들으신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거 아직도 널렸다. 의원실에도 잔소리를 많이 해달라. 네. 안행위의 진선미 의원도 안행위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설날 잘 보내시고요. 설날 당일 전날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죠. 윤세민과 UMC 김상조 기자연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